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음식에 관한 팟캐스트를 업로드한 후에 공부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대본을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저번 영상부터 구글 드라이브에서 무료로 대본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하여서 필기해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여러분은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해외여행은 저의 가장 큰 취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아직까지 어느 나라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휴양지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의 팟캐스트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여행지에 대해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할거리와 놀거리가 많은 도시인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자연인지. 어떤 사람은 도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나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도시로 하면 20개보다 훨씬 많아지겠네요. 도시하면 떠오르는 뉴욕, 런던, 도쿄에도 다녀왔고 자연하면 떠오르는 스위스와 노르웨이에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각각의 나라와 도시가 주는 느낌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우선 큰 도시부터 볼까요? 여러분은 큰 도시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찾아보고 쇼핑 목록을 만들고 인스타에 올릴 예쁜 카페를 찾고 밤에 술을 마시면서 떠들 장소를 찾아봅니다. 이렇듯 큰 도시에는 항상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죠. 사람도 많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죠.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시는 매력적인 여행 장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도시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도시에서 바쁜 일상에 치이고 사는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도시보다 조용한 자연으로 가서 숨을 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많아서 가끔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연은 조용한 곳에서 온전히 나와 자연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원래 일하던 바쁜 곳을 벗어나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과 자연에 집중할 수 있죠.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액티비티도 많이 있어서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랑 비교하면 모든 상점들이나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행지를 선택할 때 도시와 자연은 각각 다른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좋은지는 온전히 여행하는 사람의 취향에 달렸죠. 저는 예전에는 여행을 떠날 때 도시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에서 아침과 커피를 먹으면서 멍 때리고
오후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고, 밤에는 술을 마시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은 그냥 호텔에 두고 나와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들을 보면서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행보다는 에너지를 얻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도시가 더 좋나요? 자연이 더 좋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요. 제가 사람들이랑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을 다녀와서 그곳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기억으로 남는지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여행지 자체는 별로지만 같이 간 사람이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그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행지는 매력적이지만 그곳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여행지의 기억은 좋지 않겠죠. 또 날씨도 중요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여행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에든버러입니다.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죠.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한국 친구 한 명이랑 스위스 친구 한 명이랑 6월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앞에서 도시와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에든버러는 도시와 자연 둘 다 가진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건물들도 예전 건축 양식들을 사용해서 마치 중세 유럽이 그려진 엽서 속에 들어가서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에든버러에 커다란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볍게 하이킹도 할 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서 풀 위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유럽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국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 칭케테레입니다. 이탈리아는 제가 여행지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넘쳐나죠. 로마나 밀라노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칭케테레는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칭케테레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탈리아의 5개의 작은 해안 마을입니다. 여름이면 다들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고 쥐중해에서 수영을 하고 놉니다. 그때 혼자 여행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5개의 마을 모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장소답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밤이 오고 마을에 불이 하나둘씩 켜지면 그 모습은 진짜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야경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탈리아는 신기한 게 기대했던 곳은 별로였고 많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더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부서진 썰매를 타고 내려온 이야기, 스위스에서 눈에 둘러싸여 온천을 한 이야기, 기차에서 소매치기 당한 이야기,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여행에서 잊지 못할 기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써주세요. 진짜 듣고 싶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싶네요. 아직 이루지 못한 저의 여행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로라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언젠간 볼 수 있겠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군데라는 포스팅을 한번 봐보세요. 그곳에는 잘 알려진 장소도 있지만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서울에서 저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길거리에서 저를 찾으시는 분에게는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